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위젯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위젯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위젯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위젯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위젯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터치하면 커스텀 카메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나만의 세팅을 해놓고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음에 다시 찍으려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커스텀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세팅 값으로 된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카메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위젯 이름을 지정을 하죠. 그 다음 시작 모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후면과 전면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그 외에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인물 사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사진, 동영상 저장 위치, 그 다음 위젯 배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앨범에 최근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제 이 위젯만 터치하면 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인물 사진 후면 카메라로 적용이 되겠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위젯이 설치됐죠. 이제 이 버튼만 터치하면 바로 인물 사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번 카메라에 들어가서 모드 선택하고 전면 후면 카메라 선택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카 찍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셀카 찍을 때는 카메라 들어간 다음 전면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또 인물 사진 누르고 여러 개를 터치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색 위젯인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이죠. 그때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하신다든지 또는 크롬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 URL에 입력을 해서 검색 버튼 누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검색 위젯 창을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검색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크롬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게 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입력창 터치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음성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검색해 볼까요? 미세먼지 수치. 그러면 바로 검색할 수 있죠. 검색 기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검색은 네이버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그 다음 삼성 인터넷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위젯으로 꺼내 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터치하시면 유튜브 검색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홈, 쇼츠, 구독이 나오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꺼내 주시면 돼요. 저는 아래 걸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유튜브 앱 실행하실 필요 없이 위젯 창에서 홈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쇼츠 누르면 바로 쇼츠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도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신 다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앱이 뭐죠? 네이버 앱이죠. 네이버 앱 선택하면 날씨라든지 출입증, 그 다음 네이버에도 검색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지갑,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는 네이버 앱 말고도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그 다음 밴드, 네이버 지도, 네이버 메모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자주 이용하시는 기능들은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뭐죠?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자, 이 내비게이션 기능도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중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위젯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는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도착 시간, 그리고 카카오 맵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로가기 모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바로가기 모음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길찾기, 교통정보, 음성 검색, 지하철 이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길찾기를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실행돼서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길찾기 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이 메모 기능인데요. 삼성 노트 위젯을 꺼내 놓으시면 한 번에 노트의 모든 기능들을 위젯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이라든지 필기체 입력, 일반 텍스트 입력 전부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죠. 매번 노트 열고 새로운 노트 만들어서 직접 입력하고 하는 과정들을 터치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서 메모리를 정리한다든지 쓰지 않는 앱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일일이 디바이스 케어를 실행하실 필요가 없이 위젯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과 메모리 정리가 있죠. 자, 이걸 터치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정리할 때 디바이스 케어를 설정에 들어가서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위젯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메모리가 12기가 중에 6.4기가를 쓰고 있고 저장 공간은 82.9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빗자루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자,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정리만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 들어가셔서 바로 저장 공간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유용한 기능이 이 메모리 정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항상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젯만 정리를 잘 해서 이용을 하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젯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다 보면 위젯이 여기저기 있어서 오히려 정신이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위젯 전용 페이지로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제일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빈 페이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저는 첫 페이지 앞쪽에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자, 여기는 첫 페이지죠. 여기는 자주 쓰는 앱들을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 앞쪽 페이지에는 위젯들을 전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홈 버튼 누르고 첫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좌측으로 넘기면 위젯이 있네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위젯이 선택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젯을 앞쪽 페이지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생성한 위젯들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젯들을 여러 개 꺼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위젯들이 많다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하시면 위젯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젯 스택은 가로 길이가 같은 위젯들끼리는 합쳐줄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네이버 검색 위젯과 노트 위젯은 가로 길이가 같죠? 그러면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 스택으로 겹쳐지게 돼요. 자, 이 구글 위젯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얹어줄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유튜브 검색 기능도 있어요. 이 경우는 세로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세로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위에다 얹어주면 겹쳐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위젯 스택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위젯들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런 커스텀 카메라 같은 위젯은 가로 길이가 다르죠. 이 경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스택은 가로 길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아두시게 되면 한 페이지에 자주 이용하는 위젯들 전부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젯은 스마트폰에서 꼭 써봐야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들을 잘 정리해서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스캔 앱을 쓸 일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스캔 앱 중에 가장 기능이 많고 활용도 높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의 또 하나의 장점은 회원 가입, 계정 입력 필요 없이 앱을 설치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실행합니다. 그러면 하단 메뉴에서 조치, 문서, 화이트보드, 명암 4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조치를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표, 읽기, 연락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기능은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죠. 문서를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IB96 온라인 교육 수료증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스캔을 할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서 언어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영어만 스캔할 수 있어요. 자,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언어들 보시면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자, 이런 언어들 전부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텍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문서가 사각형 박스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텍스트를 추출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찍히게 되면 다시 찍기 누르시면 돼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텍스트를 바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추출이 됐죠. 온라인 교육 수료증, 수강 번호, 성명, 연수 과정 전부 텍스트로 추출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홍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추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궁서체보다는 고딕체가 훨씬 추출이 잘 돼요. 지금 이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궁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가지 잘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딕체 문서를 추출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텍스트를 전부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공유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표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있는 표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일일이 전부 그리지 않고 추출을 해서 간단하게 표를 전환을 할 수 있죠. DB 손해보험 책자에 있는 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추출을 해볼까요? 자, 표 선택하고요. 캡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 선택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표가 아래쪽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죠. 자, 구분, 보험회사, 그 다음 외부기관 그대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셀들이 합쳐지는 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나뉘어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 또는 민원 접수 부분이 두 칸이 합쳐져 있는 상태죠. 우측에 보시면 콜센터와 인터넷 상담으로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하지만 상담 또는 민원 접수 부분을 보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 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신 다음 따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4개 항목 검토해야 된다고 하죠. 자, 그 이유는 QR코드 때문에 그래요. 자, 이 QR코드는 문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냥 복사할게요. 그 다음 휴대폰에서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문서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문서로 검색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이 구글 문서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자, 구글 문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문서 버튼 누르시고 새 문서 선택한 다음 여기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손을 떼게 되면 붙여넣기 나오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내려서 구분 밑에 상담 또는 민원 접수 부분에 있는 두 칸을 하나로 합쳐줄게요. 자, 터치하고 드래그해서 두 개 칸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합치기 버튼으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두 칸이 한 칸으로 합쳐지죠. 자, 또 여기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박스 하나 선택됐다고 나오죠. 코너에 있는 포인트 잡고 아래로 내려주면 두 칸이 선택되죠. 또 합쳐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표는 가져온 상태에서 마무리 손질만 간단하게 하면 원하는 표를 추출해서 문서 작성 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표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복잡한 표도 이런 식으로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읽기 기능이죠. 이 읽기 기능은 문서를 스캔해서 스캔한 문서를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피천등님의 인연을 가져왔는데요. 읽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기 버튼 누르고요. 인쇄된 텍스트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한국어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물론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영어도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자, 캡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추출된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이 나오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자, 완벽하게 읽어주죠. 이 정도면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는 속도라든지 목소리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옆에 보면 스피커 버튼 표시 보이시죠? 자, 이걸 터치하게 되면 보이스 스피드, 즉 읽어주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피메일, 여성과 남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와 목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 있죠. 텍스트 사이즈라든지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폰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라인 포커스 오프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읽을 때 이렇게 한 줄씩 해당 텍스트 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여러 줄, 더 많은 줄이 나오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슬레이트라고 나오죠. 영어로 된 문장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영어로 된 문장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로 된 텍스트를 캡처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캡처하겠죠. 자, 여기서 캡처 버튼 누릅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 읽기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전부 들어왔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우측 끝에 버튼 누르신 다음 트랜슬레이트 코리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도큐먼트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전부 번역을 해주고요. 바이 워드로 하게 되면 단어마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전체 문장 번역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소비사회의 압력과 개인의 소망 및 필요 사이에서 돌이켜보면
호퍼의 후기 작품의 진화는 1920년대. 자,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해서 읽어주죠.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끝에 버튼 누르시고 트랜슬레이트에 있는 바이 워드와 도큐먼트를 전부 꺼줍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읽어주겠죠. 자,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Between the consumer society's pressures and the wishes and needs of the individual. 자, 이렇게 한국어, 영어, 언어에 상관없이 전부 번역해서 읽어줄 수도 있고 원어대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연락처 카드인데요. 자, 이것은 명함 같은 것들이죠. 자, 명함은 아래쪽 메뉴 보시면 여기 명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락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문서 선택합니다. 자, 문서는 문서를 캡처해서 PDF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앞서 찍었던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미지가 찍히죠. 그 다음 이 경우에는 필터, 자르기 회전, 잉크, 텍스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게 되면 문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찍을 수 있죠. 자, PDF로 저장할 때 여러 장의 문서를 하나로 묶어서 출력을 할 수 있죠. 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여기 있는 숫자가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는 한 장만 해볼게요. 다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르기 기능이 있죠. 자르기 눌러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긴 막대를 터치하면 양쪽 포인트가 같이 움직이고요.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 다음 회전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필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필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잘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자, 화이트, 사진, 회색조, 흑백 이렇게 본인 용도에 맞게끔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없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잉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표시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문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문서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텍스트 누르시면 여기에 직접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써서 그것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DF 편집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상단 옵션을 누르면 파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높은 게 좋겠죠. 품질이 좋아야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OCR에 적합하다고 하죠. 중간 버전을 누르면 가독성을 위해 최적화됐다고 나오고요. 낮음을 누르면 파일 크기가 우선인 게 되겠죠. 자, 저는 높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저장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PDF에 체크를 하셔야 PDF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드라이브, 갤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워드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갤러리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화이트보드인데요. 자, 회의 같은 것들을 하실 때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이용해서 많이 쓰시죠. 자, 그럴 때 그 화이트보드에 있는 내용을 전부 스캔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회의 내용을 따로 필기해서 적지 않더라도 화이트보드 자체를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함이 되겠습니다. 자, 명함 같은 것들을 받으면 보관을 따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면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죠. 자, 명함도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에 미리 찍어 놨으면 그걸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 갤러리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미리 찍어 놓은 명함 사진 선택합니다. 자, 하나라고 나왔죠? 아래쪽에 빨간색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함이 바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DF 저장할 때 이용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 다 활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사진이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빨간색 버튼 또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앞서 PDF에서 봤던 내용들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이 사진도 PDF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자르기 누르시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잡아줄게요. 자, 요렇게 한 다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을 바로 펴줄 수 있어요. 자,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펴지죠.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라든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게 되면 PDF로 갤러리에 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렌즈 앱 하나로 스캔 앱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활용도 높은 기능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